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근데 여러분들 2차 1과목, 1과목에서 나오는 계산 방식의 특성과 2차 2과목의 계산 방식의 특성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주로 나오는 계산 방식은 2차 1과목에서는요. 어떤 것들을 주로 계산을 하게 되냐면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인데 같은 보험금을 계산하더라도 주어지는 조건이 2차 2과목과는 다릅니다. 주로 2차 2과목은 보험금을 계산을 해요. 그런데 2차 2과목의 보험금의 계산 방식과 2차 1과목의 보험금의 계산 방식에서 주어지는 전제 조건이 달라요. 그런 차이점들이 나올 때마다 약간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차 2과목보다는 2차 1과목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계산 문제의 형태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이런 것들은 주로 2차 1과목에서만 다뤄집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과수 품목 중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적과전 종합위험 2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수사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 자, 이걸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해마다 빠짐없이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시험에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먼저 큰 틀을 한번 볼게요. 일단 보험이 시작됐습니다. 계약 24시부터 2월 1일, 주로 2월 1일인데 2월 1일 날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로 2월 1일 24시, 계약 24시에 그리고 적과라고 했죠. 적절한 과실만 남기고 속간에는 적과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우리가 착과가 줄었다. 평년 착과보다 적과 후에 착과량이 감소를 하면 착과가 줄어든 것만큼 보험을 지급하겠다. 보험금을 주겠다.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는 옵션 상품으로 이야기를 했죠. 적과전 종합위험이 있고 5종 한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태지, 집화, 우. 자, 그런데 이 적과에 한계일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적과를 끝내야 한다. 적과를 끝내야 한다. 그 한계일이 사과배는 6월 말, 6월 30일,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입니다. 사배 630, 단감 떫은감 731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적과가 끝났습니다. 적과가 끝났고 과실을 다 수확할 때까지 이 과실 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과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뭐라고 했죠?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말했잖아요. 과실손해보험금. 요거는 7종 한정이라고 말했죠. 태지, 집화, 우. 거기에 일가가 더해졌죠. 일소와 가을동상해. 그래서 여기 일소 피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보상을 하느냐. 일소는 태양광, 햇빛에 의한 피해를 우리가 일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소. 자, 일소는 햇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이는 10월 달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보상하는 시기는 9월 말까지예요. 9월 30일까지. 일소 9말, 일소 9만, 일소 9말, 9월 말, 일소 9월 말, 9월 30일. 자, 그리고 가을 동상에는 가을인데도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동상해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을 동상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가을 동상해는 우리가 보통 가을을 구분할 때 언제부터? 9월 1일. 딱 어느 날부터 가을이다 이런 건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기로 구분을 할 때 9월 1일부터. 자, 전부 1이에요. 9110, 9110, 그 다음에 9115 이렇게 하세요. 자, 9110, 사과배는 110, 11월 10일인데 9월 1일부터 어차피 1일자가 붙었으니까 9월 10 이렇게 하면 되죠. 11월 10일까지. 단감 떫은감은 9115 이랬잖아요. 9115,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15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리고요. 단감 떫은감에 한해서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사과배는 아니에요. 그럼 왜 단감 떫은감만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냐면 이 단감 떫은감은요. 이 피 과실 생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면 과실의 피해도 발생을 해요. 그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단감 떫은감에 한해서만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간입니다. 6, 7, 8, 9, 10, 5개월. 6, 7, 8, 9, 10 이렇게 하셔도 돼요. 기억이 안 나시면 6, 7, 8, 9, 10,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자, 이렇게 된 내용이 그리고요. 세 번째가 나무손해보험금이 있죠.
자, 나무손해보험금은 당연히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을 합니다. 이거는 나무종기가 1월 31일이에요. 아까 계약 시점이 뭐 정확하게 그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2월 1일이라고 말했으니까 1년간이죠. 1월 31일까지. 그죠? 딱 1년 동안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게 바로 나무손해보험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래 설명으로 써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고 써 있죠. 그죠? 착과감소보험금에 해당되는 건 간단하게 볼게요. 나머지는 뭐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착과감소보험금은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착과가 줄어드는 양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근데 다 보상을 하지는 않겠다. 왜? 착과가 만약에 평년 착과량, 평년에는 우리 과수원에 10,000kg이 열렸는데요. 올해는 착과를 해봤더니, 적과를 다 해봤더니 이 달린 열매가 5,000kg밖에 안 돼요. 5,000kg이 줄었으니까 주세요. 보험금 주세요. 다 못 드립니다. 왜요? 왜 다 못 줘요? 당신이 원래 보상하지 않는 제의로 착과가 줄은 거 그거 빼겠다. 그걸 미보상 감수량. 그건 빼겠다. 1,000kg 줄었으면 그거 1,000kg 빼겠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그냥 농사 그냥 대충 해가지고 보험금 타먹어야지. 이걸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자기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부담 감수량. 그거 빼겠다. 요걸 뺀 것을, 즉 착과가 줄어드는 것에 미보상과 자기 부담 감수량을 뺀 값에 계약 당시의 가입 가격, 이건 조건으로 줍니다. 얼마에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그거를 곱하고 거기다가 전부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장 수준이 50%형, 70%형이 있어요. 그 50%형, 70%형은 뒤에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게 바로 착과감소보험금이고요. 그다음 과실손해보험금은 이제 적과가 끝났죠? 적과가 다 끝난 다음에 뭐 그 뒤에 뭐 태풍이 왔다거나 집중호우가 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을 수 있죠. 태지, 집, 화, 우, 일, 가. 7가지 보상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과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 누적 감수량을 다 더합니다. 누적되는 거. 다 더해요. 그 누적 감수량. 줄어드는 거. 자, 도덕적 해이 막기 위해서 뭐라 그랬죠? 자기 부담 감수량 뺍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입 가격을 곱해요. 7종 한정입니다. 자, 나무손해는 보험 가입 금액에 피해율을 곱하는데 피해율을 전체를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뺀다고요? 자기 부담 비율을 뺍니다.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값. 이걸 이제 앞으로 가장 보험금에 우리 수학감소 보호를 할 때 보험금을 할 때 가장 스탠다드한 공식이 바로 가피자가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자, 이때 나무손해보험금의 자기 부담 비율은요 5%예요. 이게 픽스된 값입니다. 픽스값 5%. 안 줘도 5%라고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다 5%를 자기 부담 여기다 5%를 항상 피해율을 계산한 다음에 5%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보험금은요, 요 모든 보험금은 여기에 과수사중의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 어떤 한도가 있는데 거기서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값. 이 말을 가만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1은 100%거든요. 100%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을 뺀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만큼만 보험금을 한도로 주겠다 이거지. 그죠? 내가 부담하는 비율을 뺀 거니까 내가 부담하지 않는 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까지를 한도로 바로 보험금을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 말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봤으면 하나씩 이제 살펴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의 효과예요. 자, 그럼 먼저 착과감소 보험금을 볼 텐데요. 뭐라고 그랬죠? 착과가 줄어드는 것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뺀 다음에 거기에 가입 가격을 곱하고 50 내지 70%의 보장 수준을 곱하게 되면 착과감소 보험금이 나와요. 이건 2차 2위 과목에서도 당연히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볼 때 주의할 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착과 감소량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착과 감소량이 얼마인지. 그런데 착과 감소량은 뭐예요? 평년에 우리 과수원에는 이만큼 생산이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평년 착과량이라고 합니다. 이 평년 착과량이라는 말은 일정한 자연재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과수원에는 이마만큼 평년에 열렸습니다. 이걸 평년 착과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적과를 했더니 적과 후의 착과량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즉 적과 후의 착과량을 빼게 되면 줄어든 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착과 감소량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2차 1과목에서는 뭐는 제시를 하냐면 적과 후 착과량은 여기 줍니다. 2차 1과목에서는. 그리고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문제가 핵심이에요. 핵심. 얘가 핵심이에요. 2차 1과목의 핵심. 근데 2차 2과목을 가잖아요. 그럼 평년 착과량은 제시를 해줍니다. 적과 후 착과량을 구하는 게 2차 2과목의 핵심이에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제시해주고 무엇을 계산하도록 만드는지. 그게 1과목과 2과목의 차이점이다. 그럼 배워가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반복을 하라는 이야기가 끝까지 들은 다음에 반복을 하게 되면 앞뒤에 대한 차이점들을 비교하면서 듣기 때문에 더 잘 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핵심은 평년 착과량을 2차 1과목에서는 구하는 게 핵심이다. 자, 이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공식은요, 총 4가지가 나와요. 총 4가지. 4가지. 가장 스탠다드한 건, 과수 품목, 종합과수, 그 다음에 논작물, 맹류, 논작물 중에 맹류, 그리고 밭작물은 똑같아요. 그건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의 사갑의 단감 떫은 감은 아주 특이한 방식입니다. 근데 흐름과 패턴은 비슷하니까 한번 볼게요. 흐름과 패턴은 비슷하니까 볼게요. 일단 크게 2개로 나눕니다. 평년 착과량을 구할 때요. 올해 이제 내가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전에 평년 착과량 이런 게 없잖아. 왜?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통계 수치로 있어야만 평년 착과량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줄어드는 양이라든가 이걸 비교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처음에 평년 착과량을 얼마로 잡느냐. 그래서 이때는 신규 가입일 때는 즉 과거에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요. 과거에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 이 표준 수확량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표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표준 수확량은 우리 과수원뿐만 아니라 이 평년 착과량은 우리 과수원의 과거에 평년에 얼마나 착과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수치라면 표준 수확량이라는 말은 우리 과수원을 포함해서 재배 방식별, 경작 방식별, 경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또는 품종에 따라서 또는 수령, 나무의 수령이 몇 년생인지에 따라서 달리는 게 다를 수 있죠.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상되는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표준으로 삼는 수확량이에요. 그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착과량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신규 가입이니까. 뭐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 딱 나와 있으면 있겠죠. 그 지역마다. 뭐 사과다. 그러면 사과의 표준 수확량은 얼마다. 그거의 100%를 평년 착과량으로 딱 결정을 한다. 자, 이번에는 보험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왔어. 그럼 이제 과거의 수확량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5년 이내에 가입 이력이 존재할 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때 평년 착과량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공식부터 알아야 되겠죠. A 값은요. 뒤에 가서 이 공식이 총 4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A 값은 모두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A 값은 조사한 값이에요. 조사한 값. 조사했나? 우리 그럼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과실이 얼마나 달렸는지를 조사하니까 그게 바로 적과 후 착과량이에요. 그러니까 A는 조사한 양이니까 과수 사종일 때는 적과 후 착과량의 5년 동안의 평균값입니다. 그거를 A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했나? 조사. 자, 그거에 B가 나왔습니다. B는요,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 벼 품목을 제외하고요. 벼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벼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는 다 표준 수확량. 비표준입니다. 그럼 표준 수확량에서
자, 아까 A는 뭐라 그랬죠? 조사한 값이라고 그랬죠. 표준은 뭐라 그랬죠? 뭐 품종이나 수령이나 재배 방식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상되는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표준 수확량에서 조사한 값을 빼는 거예요. 조사한 값을 뺍니다. 일종의 보정값이 되는 거예요. 왜? 표준으로는 이마만큼 됐는데 조사한 값은 A값만큼 조사가 되었다. 그 값을 뺀다는 얘기죠. 빼서 그 뺀 값은 자 1-5분의 y를 곱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y값은 가입한 횟수입니다. 5년 동안 자 5년 최근 5년이라고 했죠. 5년 동안 3회 가입을 했으면 5분의 3이 되죠. 그럼 가입한 횟수가 3년이면 가입하지 않은 건 2년이잖아요. 자 100%에서 5분의 3은 60%. 이걸 빼면 40%만큼을 곱한다. 그 값이 어디에 곱해지느냐? 바로 B-A에 곱해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A 값과 더한 걸 이제 보정을 한 번 더 합니다. 어떤 보정을 하냐면 D분의 C로 보정을 한 번 하는데 이 C는요. 전부 C가 담배예요. C가 가입연도입니다. 가입연도. 가입연도의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 어라? 아까 표준 수확량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기준 표준 수확량 이렇게 말하네요. 기준 표준 수확량.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은 뭐냐? 사과배 단감떨 분감을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과배의 경우 사과만 이야기할게요. 대표적으로 사과가 나오니까. 자, 사과의 경우에 나무를 심을 때요. 조밀하게 심는 거. 조밀하게. 즉 나무의 간격을 촘촘하게 심으면 나무가 되게 많으니까 양도 되게 많이 열리겠네. 그런데 햇빛을 받는 양이라든가 또는 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양이라든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조밀하게 심는다고 양이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조밀하게 심는 것을 밀식재배라고 합니다. 조금 약간 그보다 간격이 넓은 걸 반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널찍널찍하게 나무의 간격을 심는 걸 일반 재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밀식재배, 조밀하게 심었을 때와 일반 재배를 했을 때 어디에 과실이 더 많이 달릴까요? 일반 재배를 할 때 더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나무의 숫자로 따지면 어디가 많을까요? 밀식 재배가 나무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삼느냐? 일반 재배 방식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반 재배 방식에서 생산된 양을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C입니다. 즉 가입연도에 제가 2025년에 가입을 했으면 2025년에 일반 재배 방식의 기준 표준 수확량. 그게 바로 C값이에요. 그럼 이 D값은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에요. 내가 5년 동안에 3년을 가입을 했으면 3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을 낸 거. 그걸 D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C와 D는 기준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C는 언제나 다른 우리 뒤에 가면 공식 나올 때 C가 나오면 언제나 가입연도를 이야기합니다. 가입연도에 얘는 기준 표준 수확량. 얘는 5년간 가입했던 평균의 기준 표준 수확량.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요 얘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A 값을 구하는 거. A 값을 구할 때 A 값은 아까 뭐라 그랬죠? 5년 동안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값이에요. 근데 그거는 가입하지 않은 해는 지우는 겁니다. 바로 이제 문제로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일단 과거 적과 후 착과량 A 값을 구할 때 2021년 이후이죠. 이때는 중간값으로 하는데요. 중간값. 2021년 이전에는 그냥 조사한 적과 후 착과량의 그 양을 그대로 쓰면 돼요. 2021년 이후에는 뭐의 중간값이냐? 평년 착과량의 30%, 즉 30평이라고 하세요. 30평과 300평의 적과 후 착과량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가운데 값. 그걸 그 해의 적과 후 착과량으로 하자. 자, 중간값이에요. 30평, 300평 적과 후 착과량의 가운데 값.
자, 이제 기준 표준 수확량 이야기를 했죠. 품목별로.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이라고 말하고요. 사과의 일반 재배 방식에 해당되는 걸 배에서는 소식 재배 방식. 그러니까 조금만 심었다. 소식. 조금만 심었다. 소식 재배 방식. 단감 떫은 감은 표에 나와 있는 거니까 표에 나와 있는 표준 수확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나오는 건 이제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과의 경우는 기준 표준 수확량을 적용할 때요. 밀식 3년생, 그럼, 밀식 재배로 3년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밀식 3년생을 기준 표준 수확량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밀식 3년생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방식의 생산량은 얼마지? 이걸 딱 봤더니 없네. 자, 일반 재배 방식 5년생이 나와 있는 거예요. 4년생, 3년생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일반 재배 방식의 50%, 일반 재배 5년생의 50%, 4년생인 경우는 5년생의 75%를 적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이어서 문제를 볼 때 볼게요. 자, 요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이제 자기부담 감소량을 볼게요.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빼야 되잖아요. 자, 맨 처음이 뭐였어요? 착화 감소량. 두 번째가 미보상 감소량.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줄어든 거. 미보상 감소량.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량.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 내가 부담하는 건 일단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는데요. 자, 기준 수확량은 뭐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을 때와 있을 때로 나눕니다.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을 때 없다? 즉 예를 들면 평년 착과량이 10,000kg인데 적과 후 착과량이 10,000kg이다. 똑같다. 착과 감소가 없네요. 똑같네. 없을 때에는 그냥 적과 후 착과량, 그게 평년 착과량이었잖아. 적과 후 착과량이 기준 수확량이 된다 이 소리고요. 평년에는 10,000kg였는데 적과 후에 5,000kg다. 인정된 착과 감소가 있었다. 그러면 적과 후 착과량을 더하는 거예요. 착과 감소량을. 착과가 줄어든 만큼 적과 후 착과량이 더해요. 사실 이걸 더한 값은 평년 착과량이 나와요. 평착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뺀 게 착과 감소량이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하면 평년 착과량이 나온다. 근데 이걸 기준 수확량으로 보자 이 소리예요. 자, 자기부담 비율은 예년에는 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인 10회, 2024년 10회 시험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계산하도록 만드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좀 더 디테일성이 강해진다 이 소리예요. 단순히 자기부담 비율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도록 만들었다. 일단 여러분들 자기부담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당연히 내가 부담하는 건 적어야 좋고 타는 건 많아야 좋은 거죠. 그럼 10%형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아무나 10%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 3년 연속입니다. 3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3년 연속으로. 1년 했다가 1년 안 했다가 또 2년 한다. 그럼 이거는 2년 연속이 되는 거지 3년 연속이 아니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사람이 10%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내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 3년 동안에 내가 보험금으로 13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보험료는 내는 거잖아요. 순보험료가 100만 원이었다. 그럼 이건 130%죠. 이 사람은 10%형에 가입할 수 없다. 자, 15%형 그 다음으로 이건 2년간 똑같아요. 연속 보험에 가입하고 탄 보험금 순보험료로 나눴을 때 이것도 역시 120% 미만. 다만 차이점은 2년간이냐 3년간이냐 최근 3년 연속이냐 최근 2년 연속이냐 요 차이만 있을 뿐 뒤에 120% 미만은 똑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20, 30, 40%형은 제한 없습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대부분 다 20%를 하겠죠. 누가 자기부담 비율 40%를 하겠어요. 대부분 다 20%를 하겠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가격은 보통 제시를 해주고요. 킬로그램당 얼마? 자, 이제 우리가 착과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 했죠. 그 다음에 가입 가격. 킬로그램당 얼마 제시를 해주고요. 이 킬로그램당 얼마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할 때 필요합니다. 왜 가입 가격을 곱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곱하느냐.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와요. 보통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100%로 가입을 합니다. 다른 품목들은 평년 착과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수사종 같은 경우는 평년 착과량의 100%로 픽스 값이에요. 이게 가입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이제 평년 착과량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 평년 착과량을 구한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평년 착과량을 구했으니까. 그거의 100%에 가입 가격을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는 가입 결과 주수. 그러니까 나무에 가입할 때 몇 그루, 이걸 주라고, 몇 주를 가입을 했느냐. 거기 나무 한 그루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요번에 이 보장 수준, 요거 2025년에 요 퍼센트도 120%, 예전에는 100%였거든요. 근데 120%로 바뀌었고요. 요 네 번째도 2025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장 수준을 할 때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면 50%보다는 70%에 가입하고 싶잖아요. 그죠? 곱한 값이 많아져야 보험금도 많이 타니까. 그러니까 50%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70%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3년간입니다. 이것도. 최근 3년간 이건 연속은 아니에요. 최근 3년간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20% 이상이야. 이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라는 말이 아까 했던 최근 3년간이니까 연속은 아니고요. 2021년 했다가 22년에 안 했다가 23, 24에 했다. 그럼 최근 3년간이면 21, 23, 24. 그때 탄 보험금 있죠. 그걸 또 순보험료로 나누는 거예요. 똑같아. 그게 12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70%는 가입할 수 없어. 이 경우는 무조건 50%형만 가입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요 조건이 생긴 겁니다. 요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50%형은 나는 70%를 받을 수 있어. 그래도 나 50% 할래요. 물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거 그래서 이미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120% 이상의 손해율을 보인 사람이 70%는 가입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평년 착과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출문제 9회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요게 이해를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5종 한정 특약에 미가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했다. 종합위험 방식으로 가입을 했다. 이 소리고요. 자, 사과 홍로 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밀식 재배를 했어요. 자, 밀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 재배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 그랬죠. 사과의 기준이 되는 게 일반 재배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요 기준 표준 수확량입니다. 얘가.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조사한 값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볼게요. 제가 2018년에 3년생 밀식 재배로 가입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2018년에는 3년생이에요. 그죠? 3년생. 2019년에는 4년생이 되겠고요. 2020년에 5년생, 2021년에 6년생, 얘가 7년생, 그리고 2023년에 8년생이 되겠죠. 이게 가입해니까, 가입한 해가 2023년이니까, 가입한 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A 값부터 볼게요. A는 아까 뭐라 그랬죠? 조사한 값이라 그랬죠. 조사한 값이다. 그게 바로 적과 후 착과량이 조사한 거잖아. 조사. 얘가 A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미가입은 무조건 지우세요. 미가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건 일단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입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2021년 이후는 빼고 요거 2000kg 더하기 800kg 요건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해 더하기 2021년 이후부터 중간값을 쓴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30평, 300평 적과 후 착과량의 중간값이에요. 요거의 30평이면 1200. 300이면 3배니까 12000. 얘가 950. 중간값은 1200. 바로 1200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000과 3700의 30평, 300평을 비교하면 6000이 중간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얘의 30%니까 1200이 중간값이 됐고 그럼 이거 4개. 2000 더하기 800 더하기 1200 더하기 6000을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A값이 나온 거예요. 자, A값 나왔습니까? A값 나왔어요. 자, 그럼 B값. B값은 B표. B표예요, B표. 표준 수확량. B표. 요거는 표준 수확량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표준 수확량 그대로 가요. 1500 더하기 3000 더하기 5700 더하기 6600. 4로 나눕니다. B값 나왔죠? B값 나왔어요. 자, C값. C가 담배 C가 가입하는 해의 기준 표준 수확량. 가입하는 해가 언제입니까? 2023년. 2023년이 몇 년생이었어요? 밀식 8년생이죠. 밀식 8년생. 왜? 3년생부터 5, 6, 7, 8. 8년생. 쭉 가보니까 8년생. 여기. 9,000kg. 얘가 C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입하는 해에 그 연생에 해당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 그게 바로 자, D값. D값을 딱 보니까 이제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D값이. 자, 밀식 3년생에 해당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을 딱 올라가 봤더니 어라? 3년생이 없네. 기준 표준 수확량에 3년생이 없어요. 어라? 없으면 어떡하지? 5년생의 50%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3,000kg이 되겠죠? 자, 밀식 4년생을 딱 봤는데 4년생 또 없네? 5년생의 75%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요건 4,500. 그럼 3,000 더하기 4,500 더하기 자, 밀식 5년생 올라가 봤더니 5년생이 여기 있네. 안 됩니다. 얘는 애초부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6년생 8,000kg, 7년생 8,500kg. 요거 4개를 더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3년생 3,000, 50%, 4년생 75%, 4,500 더하기 8,000 더하기 8,500을 한 다음에 4로 나눕니다. 그럼 D값 나왔죠. 자, A, B, C, D가 다 나왔잖아. 그럼 공식. 아바 CD 여러분들 사이 아바 CD A 플러스 B-A 곱하기 1-5분의 Y CD D분의 C 물론 위로 하면 분자분모를 하면 CD 이렇게 아바 CD 자, 그 값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로 계산하니까 4,260kg이 나왔네요. 자, 제가 이 필수예제의 경우는 교재 맨 뒤에 가면 필수예제 해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계산 과정과 정답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 경우는 보통은 필수예제를 제가 어떤 식으로 넣었냐면 위쪽에는 기출문제가 나와 있으면 기출문제 또는 응용문제, 기출 응용문제, 필수예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연습 삼아 넣은 건데 요거는 한 페이지에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은 기출문제인데 문제를 따로따로 1번과 2번을 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드릴게요. 근데 나머지 필수예제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계산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이게 같은 문제였습니다. 원래 같은 문제. 그럼 문제 2번이 착과감소 보험금을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착과감소 보험금은 맨 처음이 뭐예요? 착과감소량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뺀 다음에 가입 가격을 곱하고 보장 수준 50 내지 70% 이거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착과 감소량을 알아야 하는데 위에서 뭘 구했어요?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빼면 착과 감소량이 나왔죠. 적과 후 착과량 나와야 2,500kg. 적과 전에 냉해 피해를 입어서 보상하는 재해네요. 종합위험이니까. 자, 그러면 4,260에서 2,500을 빼요.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그럼 나왔죠. 이제 나왔습니다. 자, 미보상 감소량이 없네. 마이너스 0. 플러스 자기부담 감소량이에요. 이번에 자기부담 감소량. 자, 자기부담 감소량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기준 수확량이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없을 때와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있을 때. 지금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있을 때잖아. 지금 착과 감소량이 있을 때. 적과 후 착과량이 2,500이고 평년 착과량이 4,260이니까. 그럼 이건 적과 후 착과량의 착과 감소량을 더한 값이 기준 수확량이 된다. 그걸 값은 곧 평년 착과량이다. 이 말 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다. 즉 4,260에 자기부담 비율 얼마? 20%를 곱한 값. 그러면 대략 뭐 852 이렇게 나오나요? 852kg 계산하니까 암산이 되네. 이렇게
계산하고. 자, 됐죠? 이제 이렇게. 곱하기 가입가격 나왔네요. 2,000. 보장수준 50%요. 나왔네요. 50%. 여기다 2,000원하고 곱하기 50% 곱하면 이러면 차가감소보험금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2차 1과목에서는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2차 2과목에서는 적과 후 착과량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그게 다르다. 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예상을 할 때 물론 제가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하겠지만 여기도 보장 수준을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이 보장 수준이 올해 신설이 됐다 그랬잖아요. 밑에 나와 추가가 됐다고. 아마 요거를 용어 형태로 아마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 한번 이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포인트 갈게요. 다음 포인트를 보시면 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적과 종료 이후죠. 적과 종료 이후에 과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을 해서 누적된 감수량의 합계 거기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고 가입가격을 곱하는 건데 자, 이 과실손해보험금의 핵심은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자, 뭐 누적 감수량은 이야기했고요. 자, 자기부담 감수량 볼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카페 같은 데나 어떤 뭐 그 질문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걸 묻는 분들이 우리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설명의 과정, 그러니까 계산의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먼저 자기부담 감수량은요. 평년 착과량이요. 적과 후 착과량보다 커요. 이 말은 평년 착과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 적과 후 착과량이 줄었다. 즉 착과 감소량이 있다는 얘기죠. 착과 감소량이 있다. 즉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있다면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자기부담 감수량 언제 했었죠? 착과 감소 보험금 때. 적과 전에. 적과 전의 자기부담 감수량과 적과 종료 이후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기부담 감수량 찬스예요. 한 번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진돼 버려.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기부담 감수량 원래 이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이 공식은 나와 있는 공식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 있는 용어를 공식화시킨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착과 감소 보험금 때 자기부담 감수량이 만약에 있었다. 왜? 착과 감소량이 있으니까. 착과가 감소가 되었으면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있다면. 그때 자기부담 감수량이 책정이 되었겠죠. 그럼 요 뒤에 부분은 이 착과 감소량의 적과 후에요.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감소량의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 있죠. 요 값을 기존의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빼는 거예요. 그 값과 0을 비교합니다. 거기 중에 작은 값이에요. 근데요. 계산을 하나만 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요. 무조건 마이너스. 이게 무조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착과 감소 보험금 때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그러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책정이 되었다면 적과 종료 이후에는 자기부담 감수량은 0이 된다. 왜? 무조건 이 값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 사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입니다. 냉해로 피해를 입었어요. 평년 착과량은 10,000kg이고요. 적과 후에 5,000kg. 적과 후에 냉해 피해로 착과 감수량이 있네요. 이거 인정된 거네요. 왜? 종합위험 방식인데. 냉해는 보상하는 재해니까. 그걸로 인해서 5,000kg이 줄었다. 자, 미보상 감수량 1,000kg이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 적과 전입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 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했죠? 착과 감소 보험금 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했죠. 그 기준 수확량이 인정된 감소량이 있으면 평년 착과량과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 기준 수확량은 그래서 10,000kg이에요.
왜? 적과 후 착과량에 착과 감소량을 더할 거니까. 거기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했더니 2000kg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똑같이 이 개의 적과 종료 이후에 과실손해보험금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제. 이거 연결된 거예요, 연결. 따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과수원에, 같은 과수원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적과 종료 이후에 자기부담 감소량을 아까 공식대로 해볼게요. 착과 감소 보험금 때 책정되었던 자기부담 감소량 방금 전에 2000kg 나왔죠? 자, 그럼 착과 감소량이 얼마였죠? 10,000kg였는데 5,000kg로 적과 후 착과량이 나왔으니까 5,000kg이 착과 감소량이네요. 미보상 감소량이 1,000kg이네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가 4,000이잖아요. 4,000. 2,000 마이너스 4,000을 하면 마이너스 2,000. 이거는 0보다 작잖아요. 그럼 0이에요. 0보다 작은 건 0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경우 말고도 이렇게 착과 감소량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어떤 수치를 넣어도 모두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사실 이 계산 과정은 적으라고 나오지 않아요. 물론 적으라고 나온다면 땡큐죠. 제가 이렇게 공식을 이야기해 줬으니까. 적으라고 나온다면. 근데 여러 계산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방법이 나오면 적과 후 자기부담 감소량은 한 번 사용하면 두 번은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착과 감소 보험금 때 한 번 써먹었다면 즉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있었다면 적과 종료 이후에 과실 손해보험금 때는 그냥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지금 하면 누적 감소량이 3,000이죠. 자기부담 감소량은 0 나왔죠. 가입가격 4,000원 곱하게 되면 1,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 써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과 후 착과량이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평년 착과량이 10,000kg인데 적과를 해봤더니 또 10,000kg이야. 안 줄었네요? 안 줄었다는 이야기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죠. 왜? 줄어든 양이 없는데 착과 감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보험금이 나가요? 이거는 자기부담 감소량을 써먹지 않았네 아직. 또는 줄기는 줄었는데 착과가 줄기는 줄었는데 그게 보상하는 제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어요. 5종 한정. 5종 한정이 태지, 집, 화, 우잖아요. 그런데 이 5종 한정 이외의 원인으로 착과가 줄었다. 이거는 보상하는 제의가 아니죠. 이건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10,000kg에서 8,000kg이 되었어요. 착과 감소 보험금 주세요. 그랬더니 2,000kg이 줄었는데 이거는 당신이 농사 제대로 안 지어가지고 줄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험금 지급 못해. 이건 인정된 감소량이 아니에요. 줄었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착과 감소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자기부담 감소량이 아직은 살아있네. 그죠? 그런 두 가지 경우.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 이때는 자기부담 감소량을 그대로 계산한다. 그럼 그때 기준 수확량은 뭐가 돼요? 인정된 감소량이 없을 때 당연히 적과 후 착과량이 된다고 그랬죠. 그 적과 후 착과량을 기준 수확량으로 본다. 그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사례로 가지고 볼게요. 자, 예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죠? 자, 평균 착과량 얼마예요? 10,000kg 똑같네. 아까 10,000kg. 적과 후 착과량 10,000kg. 오,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 착과 감소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겠네요. 뭐는 살아있어요? 자기부담 감소량 찬스는 살아있다. 자, 누적 감소량 이렇게 됐고요. 보세요. 착과 감소량 없어요. 그럼 자기부담 감소량은 적과 후 착과량이 기준 수확량이라고 말했으니까 적과 후 착과량이 곧 기준 수확량이다. 10,000kg. 자기부담 비율 20%를 곱하니까 자기부담 감소량은 2,000kg이다. 누적 감소량은 3,000kg에서 2,000kg을 빼면 1,000kg이 남았고 거기에 가입 가격인 4,000원을 곱하게 되면 400만 원이 되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이 자기부담 감소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론 베이스를 깔아두시고 착과 감소 보험금 때 지급이 되었다면 적과 종료 이후에 과실 손해보험금 때는 자기부담 감소량 0이고
착과감소보험금 때 사용되지 않았다면 적과 종료 이후에는 적과 후 착과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것이 바로 자기부담 감소하게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는데 이 문제, 기출문제 응용에 이 부분은요, 풀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거 앞에서 했던 거에 연습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아래에 뭐 설명 써 있으니까 그대로 요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요거 딱 나와 있으니까 전부 연습이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합니다. 자, 이번에, 자,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요거 잠깐 봐야 되겠는데, 예, 이렇게. 일단 요거 방금 전에 했던 거. 2024년에 적과 후 착화량이 6,000kg 이랬습니다.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왜? 그죠? 2025년, 여기 2025년 과실손해보험금 계산과정, 연도를 못 고쳤네요. 쏘리, 죄송합니다. 자, 2025년으로 고쳐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아볼 때쯤이면 요게 2025년으로 고쳐져 있을 거예요. 고쳐져 있을 겁니다. 자,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감수량 나와 있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착과 감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할 때 누적감수량 일단 얼마? 5,000kg. 누적감수량 5,000kg 마이너스.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찬스가. 뭐를 기준 수확량으로 한다? 적과 후 착과량을 기준 수확량으로 한다. 6,000kg 곱하기 20%. 바로 1,200kg을 빼고 여기다가 가입가격 얼마? 2,000원 곱하면 뭐가 나온다? 과실손해보험금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론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약간의 편법을 동원했을 때 문제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머리가 좀 아프게 한번 해봤고요. 아마 이번 시간에 제가 조금 이 시간 수가 좀 늘어난 이유는 아마 좀 이 페이지 수가 다른 파트에 비해 좀 많았을 겁니다. 다음에 보통 제가 강의를 한 35분 내외로 좀 진행을 하는데 아마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좀 많았을 거예요.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했던 얘기를 또 안 할 테니까 아마 줄어드는 부분이 좀 나오겠죠. 머리 좀 식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